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2분입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순서는요, 제가 좀 취재가 급하게 진행되고, 그러니까 방송 시간에 임박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제가 PPT를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내일로 미룰까 하다가 오늘 하는 게, 오늘 간단하게라도 말씀을 드리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지금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여러분, 김은경 그 혁신위원회가 사실 어제로 모든 활동을 마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임무였죠. 김문경 그 혁신위원회는 이렇게 혁신을 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혁신안을 발표하고 어제 마무리 지었습니다. 어제 발표한 혁신안은 그래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그거죠. 예. 그 대의원제의 사실상 폐지를 강조했다. 사실상 대의원제를 폐지해야 된다는 것을 명백히 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의원제를 두고서는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죠. 그동안. 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대의원제를 폐지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 역시도 대의원제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좀 붙였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대의원제라는 것이 지금 현재 이 당원들이나 혹은 이 시민들의 의사를 이 당 지도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조로서 작동하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이게 대의원이란 원래 그래요. 뭐냐면은요. 여러분, 대표가 있고요. 대의원이 있고요. 또는 위원이 있죠. 뭐 의원도 있고요. 자, 의원과 대의원의 차이는 뭘까요? 어디는 의원이라고 그러고요. 어디에서는 또 대의원이라고 그럽니다. 대의원하고 의원의 차이는 뭘까요? 사실 여기에 모든 해답이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대의원은요. 대의원도 그렇고 의원도 그렇고 이 선출한 유권자를 대표하는 유권자의 대표라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대의원과 의원이 가장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유권자들의 뜻에 어느 정도 종속이 되느냐예요. 보통 우리가 의원이라고 할 때는요, 이거를 정치적 대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어떤 유권자들의 대표다. 인 건 맞는데, 개별 사안마다 유권자들한테 물어보고 그 뜻을 그대로 대표하는 것은 아니란 겁니다. 자, 제가 만약에 반에서 반장을 한다고 칩시다. 자, 우리 반 반장. 자, 이 학생 반장은 보통 우리 우리 친구들의 반 친구들의 그부들의 의견을 종합을 해가지고 다수결에 따라 가지고 의사를 결정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 반장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회의를 열어서 이 유권자들, 구성원들한테 의사를 물어보고 그 대표, 그 다수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반장인데, 자, 국회의원은 어떻습니까? 무슨 사안이 있을 때마다 지방에 내려와가지고, 자기 지역구에 내려와가지고 무슨 뜻을 물어보나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봅니까? 자, 이번에 검찰개혁법을 진행할 건데요. 자,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 제 지역구의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성이세요? 반대세요? 물어보고 하나요? 아니죠. 그냥 내가 볼 때 이것이 국민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대로 찬성, 반대를 꽝꽝 투표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정반대로 대의원은 뭐냐? 대의원은요, 와서 물어봐야 됩니다. 자, 이번에 그 검찰개혁안이라는 이런 새로운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여러분들 뜻은 어떻습니까? 뜻을 물어보고 그 뜻에 종속돼서 투표하는 것이 대의원입니다. 자, 이게 뭐 장단점은 있어요.
유권자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한다는 데서는 좋지만 그 많은 모든 국사를 다 유권자한테 물어볼 수는 없죠. 또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이게 상당히 좀 시간 낭비일 수도 있어요. 차라리 뭐 국민투표를 해버리지 뭐 여론조사를 하든가 그런 방식을 쓰면 되지 굳이 이렇게 대의원 유권자들한테 가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게 과연 옳으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대의원과 의원의 차이는 그런 데 있어요. 자, 그런데 봅시다. 민주당은 뭐? 의원? 대의원? 자, 보통 이게 당의원이라고 안 하고 민주당 의원이라고 안 하고 민주당 대의원이라고 합니다. 왜 대의원이죠? 네. 당원들의 뜻에 따라서 자신을 뽑아준 당원들한테 가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고 투표를 하라 이거야. 그래서 대의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이 정당에서 대의원은 어떻습니까? 아니야. 지멋대로지. 일단 선출부터가 이상하죠. 예. 나는 지금까지도 얼마 전까지도요. 민주당 대의원들을 당원들이 선출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대. 그냥 내리 찍대? 너 하세요라고 임명하듯이 하대? 그럼 대의원이 아니지. 그죠? 대의원은요. 누구의 의사에 종속이 된다? 나를 임명해준 유권자의 의사에 종속이 되는 사람을 대의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를 임명해준, 대의원을 임명해준 사람이 당협위원장이야. 지구당 위원장이야. 그러면 내 의사는 누구에 종속된다? 당협위원장한테 종속이 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자, 이런 상황이라면 이 대의원 제도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이 대의원 제도의 원래 취지나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움직인다라고 보셔도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대의원제는 폐지를 하는 게 사실은 맞았던 겁니다. 근데 이게 참 폐지가 어려운 것이 이게 이 민주당의 기득권 세력은 바로 이 대의원제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전해철 같은 사람만 해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 한 4, 50명 정도는 전해철 입김에 따라서 왔다 갔다 그 투표 방향이 달라진다고 그래요. 뭐 그 정도로 무시무시한 영향을 발휘한대요. 지금 검사 탄핵제도, 검사 탄핵안이 제대로 통과 안 되는 것도 바로 전해철 쪽에서 뜨뜻미지근하게 제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수박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전해철계하고요, 이낙연계는 조금 색깔이 다릅니다. 달라요. 저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낙연계가 약 30명, 전해철계가 한 40명, 이 정도 돼가 70명 정도, 거의 80명 가까이가 자기들끼리 어떤 그룹을 형성해가지고 안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좀 민주적이고 좀 개혁적인 국회의원들이 좀 치고 나가려고 하는데도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 이낙연계나 전해철계 같은 경우에는 대의원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 안 내려놓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대의원제는 민주당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김은경 혁신안에서 바로 이 부분을 꼭 집은 거죠. 그러면서 대의원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것과 동일한 그런 취지로 이렇게 개혁을 해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당대표 선출할 때는 당원의 의사를 전적으로 따르게 하고 대의원제를 유지를 하되 직선제로 해야 된다. 그렇죠.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전해철도 그렇고 이낙연도 그렇고 자신들은 이 김은경이 중간에서 무너지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김은경 혁신안에 대해서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혁신안을 발표하지 못하고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름 공작을 계속 이어왔다.
라는 게 통설입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오늘 조금 전에 뭐 역별 연락 받고 이렇게 저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실제로 이 김은경 혁신위원회를 흔들고 싶었고, 그래서 김은경 혁신위원회에서 다이원제 폐지안을 들고 나오지 못하도록 못하고 활동을 마감하게 하려고, 그래서 사실은 그 신우이, 막내 신우이 쪽을 접촉을 의도적으로 했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그와 같은 내용들을 좀 전해 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 수박들이 원했던 것은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주저앉는 것, 최종적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주저앉기를 바랬던 겁니다. 자,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주저앉아야지 그 핑계를 삼아서 이재명을 흔들 수 있고, 때마침 검찰이 이재명을 수사를 하니까 딱 이 순간에 맞춰가지고 이재명 물러나라 하려고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맨 처음 생겨났을 때 뭐 수박도 그렇고 전해철 쪽에서도 그렇고 그닥 반대를 안 한 이유는 약간 좀 약해 보이잖아. 허술해 보이기도 하고 뭐 그닥 강단 있게 나갈 것 같지는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하다가 흔들어서 잡아뜨리고 그 핑계 김에 야 이재명 네가 잘못해가지고 혁신위원회 엉망됐잖아. 책임지고 물러나 라고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 맞춰서 검찰이 수사를 들어온다. 딱 그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상황이 지금 어긋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바로 김은경 혁신위원회를 흔들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바로 이 같은 이른바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이런 스캔들이었던 거죠. 자, 어떻게 보면 되게 교묘합니다. 본인들은 직접 나서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내세워가지고 보도도 엉뚱한 데서 진행되게 만들었잖아요. 자, 그러면서 나중에 퇴진하라는 소리는 어디가 더 많이 나왔다? 예, 자연스럽게 뭐 이원욱도 그렇고요. 다 이 수박들 속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자, 폭로는 퍼넷마이크 같은 이런 극우에서 했는데 퇴진 요구는 어디서 나왔다고? 이낙연 쪽에서 나왔어. 수박들 쪽에서 나왔어. 뭐예요? 누가 봐도 이 정도는 작구나라는 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가끔 가다가는요, 이렇게 디테일이 아니라 좀 큰 틀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큰 틀에서 보면은 아, 이게 이렇게 됐구나. 아, 그러면 이거 뭔가 의심스러운데 라는 장면이 포착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그와 관련된 몇 가지 정황들이 추가로 지금 포착이 된 것 같아요. 자,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 신우이의 이런 그 악담이 폭로되고 난 다음에 이 아들, 김은경 위원장의 아들이 직접 나서서 해명에 나설 때까지만 해도요, 이 부분까지도 사실은 그 낙엽계나 이 수박들은요, 그닥 신경을 안 썼대요. 자, 이미 김은경이라는 사람은 흠집을 많이 입었어.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이렇게 나서서 방어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자, 퇴진을 시키는 데는 뭐 더 이상 뭐 어려움이 없을 거다.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계속 밀고 나가긴 되게 어려운 상황이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혁신안도 발표하지 못하고 무너지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비록 아들이 직접 나서서 해명을 하고 반박을 했지만 대세에는 큰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야. 그런데 김은경 위원장 한 3일 정도 시간을 끈 뒤에 전격 발표를 해버렸죠. 하루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 김은경 위원장의 발표를 막기 위해서 상당히 난리를 떨었던 것 같아요. 난상 토론 비슷한 것도 있었고, 뭐 공개적으로 비방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론 플레이도 있었죠. 뭐 한겨레 신문에는 그와 비슷한 내용, 뭐 그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한겨레하고 경향이 그대로 났죠.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느냐? 네, 그렇습니다. 이들은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주저앉기를 바랬고, 주저앉으라는
뜻에서 그 개인 가족사와 관련된 아픈 부분을 건드렸고, 자, 이렇게 아픈 부분까지 건드렸으면 설령 아들이 반박을 하고 나섰다 하더라도 혁신안까지 발표하지는 못하고 물러날 줄 알았지. 근데 또 발표하고 나가버린 거야. 아마 제가 볼 때는 저쪽에 그 수박들 입장에서는 되게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기습을 당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김은경 위원장, 글쎄 뭐 여러 가지 지적이나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막판에 자기 할 일은 하고 나간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우리 시민들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의원이라는 제도가 뭐 그 자체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폐지하는 거는 그닥 옳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당대표 선거를 할 때 그렇게 많은 표를 가지는 거는 문제가 있죠. 또 한 가지, 이 대의원을 당원들이 직접 뽑는 것이 아니라 임명제로 한다는 것. 이 간선제도 아니잖아요. 임명제 아닙니까? 임명제. 이 임명제로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네. 자, 뭐 제가 뭐 지금 이렇게 뭐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 그동안 잊고 있던 존재가 갑자기 생각나시죠? 전해철이라는 인물. 저는 사실 속으로 이 전해철이라는 인물이 나름 자기 스스로 이낙연보다 자기가 더 거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뭐 거물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꽤 역량이 있는 사람이에요. 절대 이낙연에 뭐 뒤질 사람도 아니고 이낙연한테 굽힐 사람도 아니야. 그런데 의외로 보면은 좀 그동안 그 존재감이 없었잖아요. 근데 존재감 없었던 게 본인이 직접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의원들 한 40명 정도를 좌우할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좌우하던 사람이 이번에 이 김은경 혁신위원회를 좀 잡아뜨리려고 조금 공작을 썼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뭐 글쎄, 뜻대로 안 된 거지. 그러니까 결국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뭐냐, 친낙계, 아니 반명계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친낙이라기보다는 반명계. 반명계는 김은경의 자멸을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혁신안 발표 못하고 물러가길 바랬던 거죠. 그리고 자신들은 그 뜻이 거의 이루어졌다고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막판에 자만했던 거지. 그렇지만 막판에 힘을 낸 김은경 위원장이 혁신안을 발표하고 나가버리면서 아마 좀 허를 찔린 그런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기대하지 않았던 김은경 위원장이 기대치만큼은 해주고 나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맨 처음 혁신위원회가 만들어질 때 뭐라고 했었습니까? 대의원제도 요거 하나만 손 봐도 충분하다라고 했잖아요. 사실 대의원제도 사실 폐지 논의가 오래전부터 되어 왔었는데 그 반명계, 특히 뭐 전해철계든 이낙연계든 여기서 대대적으로 반대 운동을 하는 바람에 거의 주저앉는 분위기였어요. 어쨌거나 지금 불씨는 되살려 놨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시민들이 담당을 해야 될 몫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스투키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후리지아꽃님 들어오셨습니다. 오늘도 생방하시네요 라고 하셨고요. 킹썬님 들어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성효수님 오셨고요. 가을이님 오셨습니다. 세레나님도 오셨고요. VN 김님 조금 늦었습니다 하고 오셨습니다. 저도 오늘 늦었어요. 자, 드림셀러님, 그놈들 하는 짓거리가 그렇죠. 충청도에 그놈? 충청도에 그놈이 여러 명 있어가지고. 예. 자유로운 영혼님, 파란 하늘님, 오셨고요. 서윤희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행복하자님도 오셨고요. 대청마루의 추억님도 오셨네요. 자, 아카시아님도 계시네요. 예, 그러네요. 김은경 혁신안을 지금부터 관철시키는 게 더 큰 난 것 같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김은경 혁신안을 관철을 시키려면 결국에 의원총회를 거쳐야 되고, 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 중앙위원회 뭐 이런 걸 또 거쳐야 돼요. 그리고 사실 그러고 난 다음에 당무위원회 뭐 이런 걸 순차적으로 다 거쳐야 되는데 이게 고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고비를 넘어가려면은요, 우리 시민들, 국민들, 그리고 이 당원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당원 80조, 이거 당원 80조 그거를 개정을 하지 못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여러 가지로 고통스러운 그런 거 다 아시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을 다시 재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과 당원들, 평당원들, 권리당원들의 힘을 좀 보여줄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그동안 그래도 제가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고민정 의원 이번에 제가 완전히 떠나보내려고 합니다. 제가 그때 당원 80조 개정에 반대할 때까지만 해도 뭐 나름 다른 충정이 있어서 그러려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접어야 할 것 같아요. 예, 제가 참 사람 보는 눈이 여전히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정 의원이 지난 작년이죠. 예, 전당대회 과정에서 되게 성실하고 또 아주 진심 어린 눈빛으로 왜 내가 친명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설명을 구구절절히 했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은 나는 이재명에 대해서 잘 모른다. 잘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이재명과 동지라고 할 수 있냐. 이 친 이재명이라고 할 수 있냐. 나는 그래서 말을 그렇게 안 한 것뿐이다. 그 다음에 당원 80조 부분도 이재명 대표한테 굳이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얼마든지 이 당원 80조를 유지해도 상관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그 말을 믿었어요. 근데 이번에 비슷한 어법을 씁니다. 총선하고 공천하고 대의원제는 크게 관련 없다. 근데 지금 왜 굳이 이 대의원제를 문제 삼으려고 하느냐. 아니, 공천하고 관련 없으면 더 해도 되겠네. 그죠? 예. 그리고요, 이게 공천과 관련이 있어서 대의원제를 폐지하자라는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대의원제 폐지라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크게 없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지금 솔직히 말해서 전당원 투표라든지 또 시민 여론조사 어려워요? 쉬워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 대의원제는 이 대의제가 제대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 유권자들의 뜻을 물어보기 어려울 때 그래서 필요한 게 대의제잖아요. 전 국민이 5천만인데 이 5천만 명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할 수 없고 5천만 명한테 다 뜻을 일일이 물어볼 수 없으니까 그 대표를 뽑아서 그 대표가 모여서 법도 만들고 국가의 뜻을 국가의 갈 길을 정하자는 거 아닙니까? 대의원도 그런 거거든요. 당원이 수십만 수백만이 되고 있는데 언제 다 모여요? 언제 다 모여? 뭐 또 못 모으지. 그러니 대표인 대의원을 뽑아가지고 당원들의 의사를 전달하게 만들자는 제도였어요. 근데 지금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당원들의 뜻을 묻는 거 어렵지 않아요. 전체 전당원 투표제 이런 거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굳이 대의원제가 필요하냐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래도 여전히 보완을 위해서 직접 민주주의의 보완을 위해서 대의제도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네, 그러면 당원들의 대표가 돼야죠. 당협위원장의 임명이나 당협위원장들의 그 병풍이 아니라면 말이죠. 그죠?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고민정 의원 참 희한한 화법을 쓰고 있지 않는가. 이재명한테 아무런 이득도 없는데 왜 이런 걸 하려고 하느냐. 아니, 이재명한테 누가 이득이 있어서 그걸 한다 그래. 이씨. 그 말을 되게 삐딱하게 한다. 그죠? 마치 우리가 이재명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뒤집으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거 사실 어떻게 보자면 개딸하면서 욕하는 저쪽 애들하고 똑같은 방식인 거죠. 관련이 있든 없든 정상적인 당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당원들의 의사가 직접 표현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지금의 대의원제는 개혁 아니면 폐지가 필요하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무슨 총선과 관련이 공천과 관련 없으니까 할 필요가 없다는 등 이런 개소리를 해. 꼭 지난번에도 이재명과 상관없으니까 이재명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당원 80조 안 한다. 내가 이재명을 잘 몰라서 친명이라고 안 했을 뿐이다. 이렇게 교묘하게 피해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두 번까지는 교묘하게 피해간다기보다 나름 자신의 입장을 뭐 저렇게 완곡하게라도 설명하고 싶었나 보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볼 때는 이번에 딱 이런 걸 보고 저 사람 화법이 저렇구나. 한마디로 교묘하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되겠구나. 이제는 떠나 보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스피님, 국진당이 건의를 비례대표 1번 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진짜일까요? 아이고, 주면 좋지. 한번 해보라 그래. 예. 예, 자멸일걸요? 근데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런 얘기들이 저는 그 농담이라고 듣고 있는데, 있나 보더라고요. 자. 아이리스님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에피큐어님, 그 다음에 놀비파도님, 비스타님, 스파리아님 오셨습니다. 세레나님도 오셨고요. 네, 늘보리님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자, 피어라님, 문자 폭탄에 혼이 덜 났구만요. 안바구니님, 고민정 말하는 방식이 이상스러워. 제가 그 말이에요. 말하는 방식이 이상하잖아. 이재명하고 상관없으니 괜찮다. 매번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잖아. 그거는 제가 볼 땐 아주 좀 나쁜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